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방향성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단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다시 43,000달러 위로 올라서서 자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3,000달러 중반 위로만 돌파 지지가 나와주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조금 더 반등 모멘텀이 나와줄지 여기서 한 번 더 막히게 될지는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간단치 않은 모습입니다. 3거래일 동안 거래량 100억 달러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이 100억 달러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이지 비트코인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시된 500개 ETF 전체 거래량보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점, 이게 참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올해 안에 여러 종류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이 세상에 등장할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어쩌면 올해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레버리지 상품을 비롯해서 옵션 거래도 승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꼭 현물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자산과 관련한 파생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을 해줄지 추가적인 조정을 더 깊게 보여줄지, 이건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알트 시즌 초기 단계로 이미 진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 또 데이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 등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또 관점들은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아마도 초보자 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든든한 마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평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채널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43,000달러 돌파 지지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확인해왔던 비트코인이 다시금 지지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받아주고 44,000달러 부근까지만 더 나아가주면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 저항이 강력한 구간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1%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지난해 10월 말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렇게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금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조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건 건전한 현상이다. 투자를 한다라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상 초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원론적이면서도 필요한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강세장 국면에서 벌어지는 롤러코스터의 정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라크 데이비스가 설명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49,000달러를 찍고 13% 수준의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전 상승장에서 주기적으로 30에서 40% 수준의 조정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런 변동성은 암호화폐의 특징이다. 13% 수준의 조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이 시장에 잘못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강세장에서도 30에서 40%의 수준, 이 수준의 조정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강세장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차트 하나를 공유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전고점에 해당하는 6만 9천 달러 부근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홀딩, 그러다가 전고 돌파가 성공하면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부근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차트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달러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멘트를 쳤는데,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구간에서 이동평균선 합류 지점을 보면 매주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 조정은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더 높이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퍼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타깃 가운데 두 가지는 이미 달성이 됐고, 다음 타깃으로 설정된 것이 69,200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382에 해당하는 36,000달러, 또 618에 해당하는 48,700달러는 이미 찍어버렸고, 이제 다음 타깃 69,200달러 전고 돌파 테스트가 될 거라는 점을 월간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9,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50일 지수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했는데, 이런 강세 차트에 주의해야 한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페이크이고 마켓 메이커는 당신을 가두리치길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이건 사실상의 불트랩이고, 결국 다음 타깃은 39,000달러 부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 상품에서 3일 동안 100억 달러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두는 단연 블랙록이고,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GBTC 환매로 인한 순유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 상품이 3거래일 동안 1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잘 표현을 했는데,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500개 ETF가 출시됐는데 오늘 총 4억 5천만 달러 거래량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게 4,5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신규 ETF 거래량보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더 많은데,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해 신규 상장된 500개 ETF 가운데 절반은 거래량이 100만 달러 미만이었다. 거래량 확보는 그래서 엄청 빡센 일인데, 거래량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거래량은 ETF의 지속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ETF 발행 기관들의 움직임도 다소 더 바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시어스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 레버리지 ETF 5가지를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1.5배, 마이너스 1배, 플러스 1.5배, 플러스 2배,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릭 발추나스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유사 상품 12개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선물 ETF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승인돼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레버리지에 대해서 SEC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사뭇 궁금한 지점입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모멘텀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2,6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모습인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39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고 RSI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이 이뤄질 경우에는 2,700달러를 거쳐서 3,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고, 후퇴를 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 2,280달러를 거쳐서 2,1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거래량이 최근 몇 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1일 거래량의 7일 이동 평균이 지난주 110만 건에서 130만 건으로 증가했는데 이건 이더리움이 2021년 11월 4,600달러 돌파 이후의 최대 규모입니다. 이더리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래저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메인넷 업그레이드 전에 골리 테스트넷에서 댕쿤 업그레이드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THtrader 앨런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페넌트 패턴을 돌파해낸 만큼 이론적으로는 3,200달러까지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건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정 양상을 보였던 솔라나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리는 솔라나 4시간 차트에서 불 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이게 잘 완성될 경우에는 47% 랠리가 촉발돼서 150달러에서 16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지난달 한 달 동안 활성 지갑수가 99% 증가해서 월간 활성 주소수 1등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난센의 자료인데 12월 솔라나의 월간 활성 주소수가 전월 대비 98.9% 증가해서 1,390만 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급증은 신규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솔라나는 이미 진작에 FTX 사태 후 폭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버렸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라나에 이어서 활성 주소수 증가 2위는 BNB 체인, 3위는 트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체인링크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체인링크가 USDC 발행사 서클 시스템과 통합이 돼서 USDC 스테이블 코인 전송을 처리하게 된다는 소식도 나름의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CCIP가 서클의 브릿지 프로토콜 CCTP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체인링크와 서클의 확장성 강화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정리하면 되게 좋다. 체인링크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체인링크가 저점을 다진 뒤에 상승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3.5달러에서 14.25달러를 유지하는 한 25달러에서 30달러를 향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슈적으로나 차트적으로나 긍정적인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체인링크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인베스팅에 조금 더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여전히 0.58달러 부근에 자리하면서 다소 어지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59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더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 그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0.46달러 가능성, 여기서 반등해줄 경우에는 0.67달러 이후에 0.74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XRP 주간 차트를 공유하는 분석가들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차트 자체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석가 플래시가 공유한 XRP 주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아따 차트 엄청 예쁘구만 이렇게 짧게 멘트를 치면서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랠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도 더해졌는데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가 플레어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검증자와 인프라 제공업체로서 중요 역할을 맡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저장 부문과 연계돼서 플레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검증자로서 블록을 검증하고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프로토콜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플레어가 구글 스타트업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의 재정적인 지원 또 기술적인 도움을 통해서 웹3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플레어가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레어 네트워크는 리플에 직접 관련성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XRP 레저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XRP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XRP 레저를 이더리움과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만들어줍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런칭 초기에 XRP 홀더들을 대상으로 플레어 네트워크 기반 토큰인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이건 XRP 커뮤니티를 플레어 네트워크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두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플레어 네트워크는 XRP 레저의 기능 확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기본 기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XRP 생태계를 강화하는,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이번에 구글과 손을 잡은 겁니다. 전 세계 대형 금융기관들이 백본 기술로서 XRP 레저와 XRP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XRP의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는 플레어가 구글과 손을 잡아버린 상황, 이런 걸 바라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알트 시총 차트를 보여주면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알트 불마켓이 도래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전 사이클과는 다른 부분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한 1단계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하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등 메이저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의미 있는 반전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긍정적인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건 알리가 제시한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상승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를 이뤄냈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목표는 3,4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월에 덴쿤 하드포크가 예고돼 있고,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대상이라는 점은 조금 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에스트론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10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2,750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2,4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3,000달러까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통 10시간 차트는 따로 체크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보니까 차트 흐름은 꽤나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 이더리움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주의 깊게 바라볼 가치가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 주자를 꼽자라면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을 빼놓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비트럼은 특히 레이어2 프로젝트들 가운데 처음으로 스테이킹된 총 자산 가치 TVL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 여러 웹3 게임 프로젝트와 플랫폼이 아비트럼에서 개발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신규 진입을 고려하실 때는 진입 타이밍 잘 보셔야 한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